에피의 도서관입니다. 통달의 시비 태도와 책임들, 공부하는 마음들이 좀 리셋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극단의 조처를 취한 건데요. 텍스트만 읽다가는 여러분들 어두운 마음들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진도를 나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이미지하고 함께 공부하려고 이제 섀도우 분석하기 시작을 했는데 오늘 예, 완전하지 않고요. 더 캐릭터 분석하면서 공부들 즐겁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혼란은 내면의 신 가르침에 완벽하게 접속하기 위해서 당연한 과정이라고 보여지고요. 그건 어떤 거냐면 저희가 평생 우리가 지구가 이렇게 23.5도 이렇게 기울어서 돌고 있다, 태양을 돌고 있다 이렇게 교육을 받고 그리고 이제 음, 뭐 FA 정보든 UH 정보든 이것이 이제 북극성을 중심으로 도는 게 아니라 만 도는 게 아니라 배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교대로 26,000년마다 돈다. 이것까지 알게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진실을 알았을 때에도 되게 놀라운 거였지만은 이것이 이제 둘 다 아니다. 우리가 정렬해서 솔라 심바이오시스 보셨던 것처럼 수직 정렬로 도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더 놀라게 되는 거죠. 이 스탠다드라는 게 정말 있다라는 걸 알았을 때 이제 놀라게 되는데 그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스탠다드를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 기억 상실증 상태에 있는데 이것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그럼 뭐야? 이렇게 놀라고 당황스러운 거 당연한 거고요. 지금 우리는 열심히 이제 스탠다드를 이제 배워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밑에 있는 그 그림들이 어디냐면은 옥스퍼드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옥스퍼드 의대에서 가지고 있는 이 이미지인데요. 지금 바깥에 세균과 바이러스가 있고 내가 힘을 줘서 얘를 이제 때려 부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 이 패러다임 완벽하게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바이러스나 뭐 세균이나 이런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이것이 이들이 말하는 FA들이 말하는 인간의 죄거든요. 그러니까 질병 자체는 사실 카르마에서 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죄이기 때문에 이 죄를 너희들이 사해 줄 테니까 나를 구세주로 섬겨라. 이제 이런 논리인데 실제 이 질병이 어떻게 오는지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제대로 못하게 되면은 내 심리적인, 육체적인 증상들에서 오는 이런 부분들을 치료하기가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아프든 몸이 아프든 이것들이 왜 왔나? 그거는 당연히 우리의 스탠다드를 버렸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계속 우리가 이 스탠다드를 잃은 이 죄라고 하는 부분들, 카르마 입자, 미아즘이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이렇게 부수려고 하면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집단 무의식을 그동안 이제 들여다보지 않고 있다가 나의 이제 무의식장을 들여다보면은 이 안에 온갖 이제 쓰레기들이 있다라는 걸 느끼면서 이제 부끄럽기도 하고 자괴감도 느끼고 자책을 하게 되는데 실제 우리 몸 안에는 계속적으로 DNA 형판에서 돌연변이 입자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암 입자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암 입자들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이제 CT로 촬영하는데 한 1년 정도 20년 암이 발생해서 진단되는 데까지 보통 10년에서 20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1cm가 되면 이제 CT에 잡히고 0.5cm가 되면 이제 MRI에 잡히는데 MRI는 이게 자기공명 장치죠. 그러니까 어두운 입자가 내는 주파수를 잡아서 진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옛말에 이제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암은 칼 대면 퍼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칼 대면 퍼진다. 그러기 그게 절대 틀리지 않은 말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계속 우리 몸 안에서는 돌연변이가 계속 일어난다. 돌연변이 암세포들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근데 우리 면역세포가 얘를 제거할 수 있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얘가 이제 면역 기능이 떨어질 때 무한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커집니다. 이제 커지면서 이제 진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큰 암덩어리를 얘를 제거하려고 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바깥에서 일어나는 얘를 제거해버리면 이 작은 돌연변이 암세포들이 계속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예, 얘를 제거해야 되는데 얘를 제거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얘네들이 잠자코 있다가 큰 덩어리를 제거하게 되면은 얘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암세포들은 자기가 이제 계속 영생하려고 주변에 있는 혈관들을 다 빨아들이거든요. 혈관들을 통해서 에너지를 빨아들입니다. 영양소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암이 걸리면 이제 살 빠지고 이제 이런 상태가 나죠. 그래서 이제 암 환자들이 오히려 살찐 사람들이 더 오래 삽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계속 이 생기는 돌연변이들이 더 커진다.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암이 있을 때 마음의 큰 덩어리들을 제거하려고 하면은 다른 이 작은 암들이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칙칙해지고 죄책감 느끼고 마음이 어두워지는데 그래서 얘를 일단은 제거하지 않아야 된다. 그럼 둬야 된다. 그게 뭐냐면 나를 잊은 공부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을 완벽하게 잊어버리고 이 병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죄는 없다. 죄 채공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죄는 없다. 질병도 없다. 뭐만 있느냐? 다만 나의 역할만 있는 거다. 이 질병을 통해서 영혼이 주는 메시지가 뭔지, 내가 어떤 스탠다드를 놓쳤는지, 이 영혼이 주는 메시지를 읽어내기 시작하면은 이 암덩어리는 힘을 못 쓰고 이 혈관들이 이제 끊어지면서 축소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살아있는 생명력이 실제 해내는 복원력이거든요. 이게 이제 신근원의 선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신근원하고의 관계들을 튼튼하게 하게 되면 병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낫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근원하고의 관계를 튼튼하게 하는 걸 그리고 이 질병을 잊은 공부. 그래서 병은 없다. 예. 다만 나의 스탠다드에 추락이 있을 뿐이고 그것은 우리가 이제 치유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다. 내가 설정한 거다. 그러니까 어느 나이 몇 살이 돼서 어느 시점이 돼서 병이 나는 운명까지도 다 설정하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시퀀스를 바라볼 수가 없으니까 내 잘못으로 인해서 이렇게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겪는 그 이 대혼돈의 상태는요, 당연하다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당연하지 해버리면 편안해지는데요. 왜 당연하냐면, 지금 우리가, 오로라 화염하고, 그 다음에, 아멘티 블루 화염하고, 그리고 또, 루미아 화염까지 계속 화염들이 들어오고, 시간 파동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이 우리만 혼란을 겪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2밀도, 3밀도 우주부터, 그리고 또 아틀란티스, 레무리아부터 지금 현대에 이르기까지 FA들도 대혼돈 상태입니다. 오늘 완전히 정치, 경제 모든 시스템들이 얘네들도 이제 리셋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리셋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동을 치고 있는데 오늘 이제 트럼프 당선되고 트럼프 당선되고 그다음에 대통령 이제 연설을 하면서 이제 한미일 동맹 구축과 함께 전 세계의 경제 구조 재편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제 북중러는 연합을 하려고 하고 전 세계 대립 구조를 보이고 있지만 실제 내부를 보면은 이제 그레이트 리셋 과정에서 누가 이제 주도권을 갖고 누가 이제 자기 편을 예, 확보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만 힘든 거 아니다. 얘네들도 힘들다. 그래서 지금의 혼돈 상태는 뭐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던 거고요. 예. 아틀란티스에서 이어지는 계속 드라마들이 지금 연장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큰 지구적 맥락에서 또 우주적 맥락에서 개인의 서사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훨씬 더 가벼워집니다. 나만의 문제라고 느끼다가 우리 모두의 문제로 느끼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들 마음 가벼워질 수가 있고 그리고 이 혼돈스러운 이런 상태에 불가피하고 또 이런 상태에서 오는 어떤 아웃픽처된 결과들이 있을 텐데 실제 이런 부분들도 하루 이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과정을 이겨낼 것이다. 이겨낼 수 있다. 이런 마음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아라고 하는 부분을 저 기억의 무덤 저편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예, 던져버려 놓고 그냥 이 안에서 이 에고가 잘났다 못났다 좋다 싫다 이러고 있었던 거죠. 예, 근데 이제 눈이 열리는 시기에는 내 자아가 다시 이제 기억의 무덤에서 깨어나기 시작해서 이제 자아가 깨어나기 시작하면 이제 나를 관조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 관조를 하는 과정에서도 왜 내가 이 3D에서 이러고 있는지가 이해가 안 되니까 이런 눈이 처음에 생길 때도 혼란을 겪는 거죠. 얘 캐릭터가 마음에 안 들어. 얘가 좀 능력 있고 좀 빵빵했으면 좋겠는데, 얘 왜 이런데 도대체? 그러니까 이 안에서
뭐 명상도 해보고 또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명상도 해보고 또 심지어는 뭐 외과적으로 뭐 수술도 하고 할 수도 있겠죠 이런 거를. 하지만 이제 이러한 관계 갖고 이제 부족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다양한 측면에서 이 3D 현상을 볼 수 있는 각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탐구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물질 세계를 우리는 이제 탐구하러 왔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치유하고 깨달음을 얻고 다시 돌아가기로 왔다라는 이런 개념까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각도를 변화시켜서 우리가 하는 공부를 보면은 얼마나 많은 측면으로 3D를 봐야 전체를 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는 거는 극히 3D의 한 부분만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 보시면 뭐 그냥 태도 책임 공부 안 해도 그냥 겸손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탐구자로서의 마음을 내가 리셋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탐사하러 온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길을 잃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길을 잃지 않고 공부를 하려면 내 신근원이 주는 의도, 내가 왜 여기까지 들어왔는지에 대한 의도, 창조의 의도, 물질 현현의 의도 파악하고 그리고 내 안에서 이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내가 소망을 갖고 내 삶이 편안해지기를 그리고 신근원의 사랑과 뜻이 끝없이 나를 통해 흐르기를 이렇게 기도하고 선언하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3D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나의 동기를 순수하게 신의 의도에 부합하는 스탠다드에 맞게 살아보려고 하는 과정이 우리 인생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선택한 겁니다. 누가? 나는 누굽니까? 셀프가 선택한 거죠. 셀프가 에고의 캐릭터를 설정한 겁니다. 에고의 캐릭터를 설정을 했는데 여기에 빛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림자도 있었던 거죠. 그림자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빛만 공부하면 안 되고 우리가 이제 그림자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섀도우 분석 들어가는 거죠. 섀도우 분석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카타라 형판이 완벽하게 회복될 때까지 어떤 우리 육체가 주는 오감으로 오는 것들을 확신할 수가 없다. 그냥 좋은 느낌으로 오는 거지 그 느낌을 포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감각에 처음 깨어나는 건 필링이죠. 필링이 감각을 먼저 느낌으로 느끼는 공부들을 먼저 하시고 그 느낌을 따라서 이제 하게 되는데 이것이 완벽한 설정이었다는 거, 내 인생 드라마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이 되면, 내 인생은 퍼펙트했어 하는 그런 말이 나올, 그런 터닝 포인트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 부모가 준 DNA, 카르마 형판들, 또 내가 뭐 끌어들인 부분도 있겠지만은 하여튼 나는 이거를 치유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이런 개념들이, 기초 개념들이 탄탄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우리가 아주 이제 대놓고 이제 섀도우 색에 들어왔습니다. 어떤 역학 정도 갖고 안 되고 이 캐릭터를 난 분석을 한다. 이 그림자들이 나한테 무슨 역할을 해주고 있는지 이게 개인의 문제인지 아니면 전체 집단 의식의 장인지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도대체 어떤 게임의 룰들을 걸어놨는지 어떤 게임의 룰을 누가 걸었고 게임의 룰들을 누가 어떻게 걸어놨고 어떻게 해야 이 게임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는 본격적인 이제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도와 책임을 바라보는 이 재밌는 게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뒤처지시면 안 되는 거죠. 우리 공부가 지금 많이 뒤처졌기 때문에 태도 책임을 즐겁게 공부하고 역할 캐릭터 연구한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1미도 아누비스 이게 쇄도 했잖아요. 그래서 4차원 이들이 만든 아노 엘로힘이죠. 아노 엘로힘 그룹들이 만든 이들의 게임들 그리고 그들이 쓰는 아누나키 신들 그래서 뭐 여기 뭐 형제라고 하지만 형제이면서 자식이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형제이면서 자식이면서 뭐 이런 느낌인데 여기는 이제 아누나키 그룹들, 엘로인 그룹들, 그리고 NDC 격자의 그 관리자들 보신 것처럼 너무 많은 파벌들이 있죠. 너무 많은 파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누구를 자신들의 군대로 쓸 사람들을 셀렉션 하는 겁니다, 지금.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보이 젊은 청년들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대, 40대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저들이 데려갈 사람하려고 하는 건 20대, 40대고, 오히려 나이 먹은 50대, 60대들은 말귀 못 알아듣는 그 고집 세니까 다 이제 쓸어버리겠다 이런 거죠. 감사를 모르는 인간들은 내가 더 이상 키울 마음이 없어 이러는 겁니다.
그럼 이제 섀도우가 왜 이런 마음까지 가지게 됐는지 이제 오시리스, 이시스, 호루스, 세트, 네프티스, 아누비스의 이제 오늘 하루 종일 아누비스 이 캐릭터 연구하느라고 얘한테 빙의됐습니다. 얘 연구하느라고. 그래서 이 인간관계는 힘의 역학관계입니다. 힘의 역학관계를 통해서 어떤 감정에 노출됐고 나를 움직이는 감정이 뭔지, 아누비스가 어떤 마음으로 움직여서 섀도우 에너지 장을 펼치고 있는지에 대한 탐사인 거죠. 그래서 제 이미지 보십시오. 우리 어렸을 때는 저승사자 하면 다 얘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웃으셔야 됩니다. 응? 다 이렇게 밑에다 이렇게 조명 쐬가지고 얼굴 허옇게 나오는 이런 애였는데, 그리고 좀 무서우면 이렇게 명패 들고 있는 이런 이 무당집 가면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자신들이 명부를 가져갔다고 들이대고 있는. 그래서 요즘 이제 드라마에서 이렇게 집단적으로도 나오고 했었거든요. 한 명 갖고 안 되니까. 그래서 그만 가자 끌고 가고, 너희들을 응원한다고 하지만 결국 나한테 지옥으로 보내고, 관짝을 준비했고, 잘 있었는가 하고 찾아오죠. 옛날에 이렇게 재밌게 이런 식으로 그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와서 어떻게 됐냐, 이제 본색이 드러난 겁니다. 여기 이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조인들이 인간으로 변장하고 나타나가지고, 인간 모습과 조인의 모습과 이제 섞여서, 안에 엘로힘 세력들, 조인이 주축이 된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이빨 드러내죠? 사람들한테 이렇게 슬피 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하고 이제 약속하시죠. 절대 슬피 울지 않는다. 난 외로워도 슬퍼도 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슬퍼서 울거나 두려움과 우리가 공포에 사로잡혔을 때 하나님 아버지 찾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찾을 때 우는 애가 얘라는 거죠. 외갈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잘못 찾으면 얘가 운다. 이름을 부르면 너의 이름을 부르면은 잘못된 이 사자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자신 지키려고 하다가 이렇게 활 쏘죠. 아누나키들의 상징입니다. 활 쏘는 게. 활 쏘고 씨름하는 거. 다 우리 전통이잖아요. 씨름하고 활 쏘는 거. 수메르에서도 다 그 씨름하는 거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 쏘고 결국 한편이 돼서 보이 청년들하고 외가리가 한편이 되는 캐릭터. 근데 이제 그 저승사자가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 신간 안락회에서요. 열심히 일해가지고요. 환생을 앞둡니다. 하정우 시인과 함께. 그리고 이제 니네들은 고개를 들라. 너희들은 뭐 아직 죄인이 아니다. 뭐 이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도우까지 이 멋진 캐릭터 나옵니다. 아무도 본 적이 없는 세계가 열린다. 4차원 세계 열겠다 이거죠. 열어가지고 다시 어떻게 인간 세상에 컨택트 하겠다 이겁니다. 지금. 그래서 뭐 지구는 정말 난장이죠. 지금 4차원에서 들어오고 시간 여행자들 미래에서 들어오고 예, 타임 포탈들 뚫고 막 들어오는 아주 난장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동욱이 어떻게 나오냐면 생애 기억을 잃을 때 기억 성실되게 저승사자입니다. 여러분들 웃으셔야 된다. 이 저승사자들이 나는 내 앞에 무섭게 나타나잖아요. 아니면 또 이렇게 이런 건 이제 우리가 모자 쓰면 의심해야죠. 모자 쓰면 의심해야 되고 이 중절 뭐 밀짚 모자 다 얘네들 캐릭터입니다. 원피스의 그 밀짚 모자, 저기 윗동네에 우리 뚱뚱한 아저씨의 그 검은 모자들 다 기억 상실증의 저승사자를 아련하게 그립니다. 아련하게 그리면서 명부를 들고 옵니다. 네 갈 때가 됐다고. 그런데 이제 보시면 우리가 도깨비를 재밌게 봤는데, 여기 뭐야? 쓸쓸하고 찬란한 신입니다. 쓸쓸하고 찬란한 신. 신네들이 신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브로맨스에 얼마나들 열광들을 했습니까? 저승사자의 브로맨스들. 우리가 이 세타 아누비스, 이렇게, 이 모자일 수도 있고요. 태그팀, 히트팀일 수 있습니다. 추락한 호르스와 아누비스일 수도 있는 거예요. 형제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 그룹들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캐릭터를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그런데 이제 캐릭터들을 지구에서 4차원에서 3차원으로 받아들이는 에너지가 누구냐 하면 이 키치한 벤시들이라는 거죠. 이게 역전 자기들 도깨비를 깨운 신부들 애들이 휴먼입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정말. 그리고 이제 이 아누비스의 여친 이름이 비비안이거든요. 그 성에 가두게 되는데 이렇게 저승사자도 연애한다. 그러니까 저승사자가 오면 너는 사랑을 아니라고 되물으십시오. 저승사자가 오면은 난 너한테 안 따라갈 거야. 나는 가디언하고 갈 거야.
나는 진정한 가디언으로 오로라 갈 거야. 오로라 플랫폼 갈 거야. 넌 됐어. 돌아가. 이렇게 하실 만큼의 여러분들이 거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넌 뭔데? 하는 그런 마음 정도가 있으면 얘네들 사라집니다. 이 진실을 알면은 절대 우리 갖고 장난 못 치죠. 홀로그램도 장난 못 치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뭐냐면은 자기 자식들이에요. 자기 하이브리드 자식들인데, 데려다가 일꾼으로 부려먹고, 예쁜 애들 일꾼으로 부려먹고, 어린 영혼들은 지옥에 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옥에 보낸 어린 영혼들을 표현하는데, 얘네들이 커서 환생할 때가 되면은, 앵무새들이 잡아먹습니다. 앵무새들이 잡아먹고, 좀 착한 영혼들은 천국에 데려간다고 하면서 그 과정에서 페리칸들이 잡아먹습니다. 이 완전 새들의 변종들인 거죠. 다 아누나키 상징입니다. 예. 그럼 뭐 아느 엘로힘은 왜 이 짓을 하고 있느냐? 4차원 세상에서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심판하는 신, 갓 헤드가 됐느냐? 왜 그랬겠습니까? 신 근원하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자기가 왕 행세를 하려고 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한테 잘 보이면 너희들한테 선물을 주겠다. 원하는 걸 들어주고 욕망을 채워주고 삶을 연장시켜주겠다. 그래서 지금 안와하고 딜을 하는 거죠. 자기가 갓헤드 역할을 하면서 그래서 변천사를 그려봤습니다. 변천사 아누비스에서 늑대 인간이다. 달뜨면 꺽꺽 소리 지르고 울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동양에서 그게 지금 와가지고 지금 외가리가 된 겁니다. 이렇게. 외가리가 되고 우리는 이렇게 무서운 이렇게 빛 붙여 있는 빛 와가지고 우리 귀신놀이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식상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멋진 저승사자들을 만들어 놨는데 이런 일들을 왜 하느냐. 그리고 이렇게 하는 모든 엔터테인먼트 기술들이나 여기에 그 작업에 동참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한테 쓰여지고 있는 그 에너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돈, 시간 낭비. 그래서 지구는 필멸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절대 영원하고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일들이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이 짓들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다 봉사하고 여기에 기여하고 여기에 대가를 받고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렇게 왜 캐릭터를 바꾸고 있느냐. 사람들이 식상하니까요. 저승사자를 봐도 놀래질 않네요. 이게 3조건데요. 태양을 상징하고 태양으로 날아가는 우주선이 세 개가 있었던 거예요. 그 세 개가 있었는데 검게 보이는 걸 보고 하늘에서 온 사자들이 있다. 그래서 이 태양신들을 찬양하는 문화에서 쓰고 있는 전통적인 이 코드 같이 그려놓은 거죠. 자기네들도 코드 같이 그려가지고 아무리 우리가 가디언 자료를 찾아봐도 이런 코드는 없습니다. 이 삼조고가 이렇게 마을마다 이게 솥대를 세워놓잖아요. 이게 삼조고입니다. 세 마리 오리. 그래서 마을마다 이 마을의 기륭화복을 다 관장하는 신이라고 해가지고 이 오리신을 섬기는데 석촌호수에도 오리 띄워놓고 이러잖아요. 자기네들이란 얘기입니다, 지금. 오리 갖고 쇼하는 게. 오리가 바람이 쭉 빠져가지고 석촌호수에서 제거했거든요. 잠실운동장에서. 이런 퍼포먼스 하는 이유들도 계속 오리신을 부각시키고 싶어서 그리고 이찬원을 동원해서 진또배기를 다시 유행시키고 있었던 이유도 같습니다. 이 진또배기가 이 솥대를 말하거든요. 솥대를 말하고 이거 박아가지고 그 위에다가 오리 세 마리를 앉아놨는데 이게가 뭘 하냐면 인간의 물불 바람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물불 바람을. 오리 세 마리. 이 오리 세 마리가 물불 바람을 막는다면 니네들이 뭐 하는 거냐? 엘리멘탈을 다 막겠다는 거냐, 지금? 인간들 깨어나지 못하게? 그래서 이 물불 바람을 막아주면서 인간들을 자신들이 통제하겠다. 이 얘기인 거죠, 지금. 그리고, 이게 뭐냐? 이게 진또라는 게, 이게 진짜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이 강원도 사투리라고 하는데, 진짜. 그러니까 레알 이거 유행하죠. 그 진짜 유행하죠. 그다음에 진짜가 나타났다. 영탁이 부르죠. 그 셀럽이 되고 싶다. 이게 뭐냐면 다시 컨택트 하면서 컴백할 때 자기네들이 셀럽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지구의 지배권, 통치권은 나한테 있고 나를 셀럽으로 환영해라. 나는 내가 진짜다. 자기네들이 이제 게이트 키퍼들이 추락을 하면서 파충류들도 끌어들이고 아무나 그냥 막 열어주고 졸고 딴짓들을 했는데 자신들한테 권능이 있다라고 자랑을 하면서 이제 지구 컴백은 내가 셀럽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제 아셨죠? 4차원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4차원에 이제 걸려 넘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NUAG 피를 빼야 되고 기존에 갔던 정보들에서 완벽하게 리셋해야 된다. 기존에 우리가 봤던 책들이나 뉴에이지 테크닉들, 명상 기법들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아누 엘로힘 그룹에서 제공되고 있는 뉴에이지 채널링 메시지들을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것들은 일단 좀 접어두고 그리고 내면을 깨워서 알아지는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안내를 드렸는데 우리가 태도와 책임 보면서도 마음이 어둡다 보니까 그것도 제대로 안 보게 되고 뭐 우리 악습하고 취약성은 더 안 봤죠. 악습하고 취약성은 다 안 봤는데 이 부분들하고 통탈해서 통틀어서 쇄도가 일어나면 이 악덕과 취약성들을 일으키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질병으로 비춰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섀도우를 직면해야 되고요. 섀도우를 길들여서 크리스토스 길에 이제 통합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빛과 그림자의 통합의 시간인데 그거를 이제 원문을 보고 아누비스의 캐릭터를 보면서 다시 접근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이제 이 PT에서 제가 이제 이 두 개를 같이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앵글이 안 맞기 때문에. 근데 하나 포기하고요. 보면서 왔다 갔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았으니까, 그래서, 통달의 시위 태도, 러브. 그러니까 오늘 아누비스 섀도우를 본다면은 어디까지 봐야 되죠? 얘가 1밀도 섀도우잖아요. 그러니까 1밀도의 태도와 1밀도의 책임만 보겠습니다. 1밀도의 태도와 1밀도의 책임. 그러면은 3, 4, 12. 네 번의 코스가 필요하겠네요. 네 번의 코스가. 제가 하루 종일 오늘 아누비스에 대해서 연구한 것이 여러분들 마음에도 전달이 돼서 우리가 우리 집단 무의식을 치료하는 우리의 대수충, 우리의 잠재의식층을 치유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사랑이죠.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혼자 애우려면 잘 안 애워지지만 이렇게 깊게 한번 다루게 되면 잘 안 까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과 그리고 은혜와 그 다음에 감사와 이 세트죠. 사랑, 은혜, 감사입니다. 오늘 사랑, 은혜, 감사를 깨어나지 못하게 하는 이 아누비스 섀도우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보시는 겁니다. 이제 내가 탐사자의 위치에서, 관찰자의 위치에서 이것이 나한테 이제 투사돼서 나는 이렇게 못했지 자책하는 에너지가 아니라 나 이걸 연구하는 캐릭터 연구하는 마음으로 보는 거고요. 나한테 주어진 역할이 뭔지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를 명료하기 위해서 하는 공부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로니스, 일원성입니다. 일원성의 진실입니다. 진실을 다시 인지하는 건데, 우리가 뭐냐 하면은, 에고로만 살게 되면, 세상 밖에 뭐가 있는지, 내가 왜 왔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일원성이 어디에 있다? 내 가슴에, 우리 이제 프리덤 티칭 기준으로 보면은, 아주레이의 에카시아에 있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에카시아에 있다. 그래서 그거를 보이는 것만 전부라고 살았는데 보이지 않는 내 안에 에카샤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거를 우리가 한 점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우리가 점과 그레이트 서클이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점에 완벽하게 집중을 하시는 겁니다. 거기를 집중하고 호흡을 하셔도 됩니다. 에카샤를 생각하고 그런 상태에서 계속 집중하다 보면은 이것이 한 점과 그레이트 서클이 되니까 그레이트 서클을 느껴졌을 때는 내가 그 포스 안에서 편안하게 쉬는 느낌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가슴에 살아있는 신근원의 영이 있다는 것, 그리고 신근원의 사랑으로 현재 나의 삶이 유지되고 있음을 재승인하는 것. 그 에카샤가 없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 지속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에 대한 진실들을 내가 정말 내 안에 내면에 하나님이 있구나라고 믿는 거죠. 이것을 인정하는 이 과정이 왜 이렇게 어려워졌는지에 대한 부분들로 이제 뒤에 많이 내용이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다룰 수 있는 시간들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이라는 거, 내면의 신을 인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레이스, 은혜는 어떤 것이 당신에게 나한테 이해관계하고 상관없이 이론성이 현현하는 모든 것들을 허용하는 거다. 그래서 이 얼라운스 깨닫는 게 우리가 굉장히 힘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은혜이고, 그런 이 과정에서 우리는 영속적인, 지속적인 이런 용서가 필요하다까지 우리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에고의 이제 육체 감정체, 삼지체에 대한 그 부분들을 앞으로 이제 계속 공부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론적인 존재와 만물로 현현되는 모든 상태와 과정을 받아들이는 거다. 그리고 나의 홀로그램 속에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그들은 카르마적 인과 법칙을 현원하고 그들의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과를 통해서. 나의 배움과 성장과 깨달음을 위해서 반면교사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는 관점은 상대의 죄와 잘못과 죄를 원망하지 않게 되며 용서라는 이 이름에 그들을 홀로그램에서 보내주게 된다. 그러니까 용서를 하게 되면 이렇게 말이 길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직지인심 같이 바로 내 마음으로 들어가서 이 관찰자의 자아의 눈으로 봐버리게 되면은 이렇게 용서하고 자시고 할 게 없는 거죠, 이게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런데도 이 은혜를 깨닫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섀도우장이 강력하고 지금 섀도우장이 지금 2581 물화층에 박혀 있잖아요. 예, 물화층에 박혀 있고 그 다음에 이 물화층은 2581 책임에 가면 더 강화가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엔트라잖아요. 태도에서는 태도는 이제 잠재의식 대수층 이게 엔트라층은 36910입니다. 그 핵심 포인트가 이 감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올 원리스를 이해하는 거다. 그리고 감사하는 거다. 그리고 내가 살아있음을 아는 거다. 그러면 지금 1밀도를 통치하고 있는 아누 엘로힘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이 3692 엔터라층의 카르마들을 우리가 입자를 해결을 하려면 감사를 모르는 애들은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걔네들의.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서 저들을 알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너무나 명료해지죠. 그래서 감사, 일관성에 대해서 살아있으면 아는 것. 너의 생명 누가 줬느냐. 그러니까 이 9차원 이하의 그 쿤달리니 전류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살아있는 것. 그게 필멸자래도 너희들의 지금 삶을 유지하고 있는 거는 나의 권능 아래에 있다. 이러면서 이제 협박들 하고 영수증 첨부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내가 살아있으면 신근원의 사랑, 생명과 인생을 허용하신 기회, 그곳이 지금 아누 엘로힘이라도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배움과 성장을 깨달으면서 주어진 시간, 이게 시간, 공간, 물질, 그리고 나의 영은 아누 엘로힘이 부여한 게 아니죠. 영은 부여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나의 생명의 여탈권은 자기네들이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가능했었다는 것을 진실로 알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FA 땡큐. FA 지구에서 공부하게 해줘서 땡큐. 이 마음이 우리한테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나태 게으름, 사랑이 왜 나태가 됐을까? 은혜가 왜 혐오가 됐을까? 그리고 감사가 왜 유선이 됐을까? 여러분들 이거 생각을 안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걸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은 456을 하고 오늘은 지금 아누비스하고 관련돼 가지고 이 악덕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그리고 이제 다시 책임으로 가서 어떻게 취약성이 나오게 됐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걸 순서대로 할까 정말 강의 준비하는데 너무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요. 어떤 순서로 해야 되는지 뒤에 이제 내용들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 반복되는 걸 한꺼번에 해야 되나 그러기에도 또 사실 상당한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순서대로 하지만 그 안에서 3개씩 살펴보는 거로 그러면 섀도우 캐릭터 완전 분석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섀도우 캐릭터 이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점 100승이죠. 그러니까 섀도우에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또 그리고 외면하거나 이제 그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우리 섀도우 4개를 캐릭터 분석하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어, 도대체 너희들 누구냐? 누구냐 하는 마음으로 찾는 거죠, 지금. 어디까지 내려왔네? 너무 많이 내려왔네요. 예. 캐릭터 연구하다 보니까요, 무슨 감독이 되는 느낌? 아니면 연기자가 된 느낌? 그랬습니다. 근데 하루 종일 섀도우 아누비스의 삶을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하는 게 그렇게 뭐, 결코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인생을 들여다보는 거고, 왜 니네가 저승사자가 됐느냐? 왜 니네가, 저들의 그 부하가 돼가지고 그렇게 전령으로서 일을 해야 되느냐? 이런 마음들이 생기니까, 그냥 뭐
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정리하는데 시간이 계속 어제는 정말 많이 걸렸고 오늘도 하루 종일 정리하느라고 시간들이 좀 걸렸는데 이 정리가 돼서 방송하려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기침이 나고 몸이 아파져가지고 그게 문제죠, 지금. 어, 찾았는데 제가 죄송하네요. 이게 페이지를 미리 찾아놨어야 되는데 음, 페이지 안 찾아놨다가 지금 헤매고 있네요. 이 계속 담대함, 두려움, 내용 자체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태도와 책임을 한마디로 정리하려면 그냥 삼지체하고 섀도우 얘기가 다다. 카르마 얘기가 다다. 그러니까 이제 혼자 보면 힘들어서 그거를 이제 안 보려고 자꾸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불편한 내용들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자꾸 이제 외면하게 됐던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불편한 내용일수록 함께 보면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고 그리고 예, 왜 그런지 더 너무 많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계속. 같이 보면. 그런데도 제가 또 이 내용만 읽으려고 하다 보니까 내용만 읽어서도 혼자 여러분들 이제 상상의 나래를 필 수가 있으니까 그게 느껴지거든요. 어떤 마음이신지. 너무 마음이 느껴지는 게 저의 문제죠. 그래가지고 제 이미지랑 같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방법을 찾았습니다. 통달의 12 책임. 53페이지였었군요. 나중에 그 뒤에 거를 보는데 내용이 되게 많아서 그걸 기억하고 있었나 봅니다, 제가. 통달의 12 책임 중에서 일밀도 책임 보겠습니다. 실현. 제가 이 실현이라는 말이 너무 유해해서 이 액츄얼라이제이션 너무 오남용되고 있어서 이거를 현실화. 잘 실현해서 이제 현실화로 바꾸겠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기 딱 나오는 게 이제 빅티마이저 브레임 책망 게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의지다. 뭘 의지하냐면은 예, 지각할 수 있는 모든 물질 현현을 에 대해서 예, 생물을 다하는 의지입니다. 윌링리스 의지인데 뭐에 대해서 내가 모든 걸 이제 지각하는 물질 현현 세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직접적인 투사로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아가 홀로그램 3D 현실창 안에 투사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뭐를 위해서? intended learning 뭐예요 이게? 계획된, 의도된 공부를 위해서. 여러분 정확해지시죠? from the 개인의 의식과 DNA 형판으로부터. 그러니까 내 DNA 형판을 통해서 공부를 의도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투사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이 자아의 관점들이 책임만 확실하게 이 개념만 이해를 해도 여러분들이 더 이상 감정적인 고통을 겪지 않을 수 있는 최단시간에 자유로워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태도보다 실제 이제 책임으로 가버리면 더 강력해지는 거죠. 내용 자체가 힘 파워가.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 직접적인 투사로서 일어난 일들인 거고 그거에 대한 우리는 책임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 거다. 책임을 지려고 하는 기꺼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려고 하는 의지다. 네 3차원 현실에 나타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왜 태어났냐면 내면의 신을 실현하려고. 내면의 신은 사랑, 지혜, 권능의 영원한 파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해결하죠. 그래서 3차원 현실을 여러분들이 치유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육화를 선택했다. 이런 관점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생각, 감정, 오감의 양극성의 고통을 통한 경험의 공부, 그 다음에 경험과 공부, 배움과 성장의 장으로 볼 수 있느냐는 문제다. 인생을. 그래서 이 학습의 장으로 보는 거, 경험의 장으로 보는 관점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들 훨씬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양극성 게임에서 벗어나서 종료되어가는 이제 존재들은 내면의 신이 이제 구현된 이렇게 현실화된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이제 자아 실현이다. 이것도 과정입니다. 과정.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그 과정인 거지 처음부터 퍼펙트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뉴에이지에서 남용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실제 정말 자아실현이라는 게 뭔지에 대한 이 개념을 정확히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의지 선택에 따른 자아 실현의 측면에서는 그 어떤 과정과 상태도 가능하지만 에고의 욕망에 따르고 비크리스트적인 의식에 따라서 구현되는 자아 실현의 의지는 슬픔과 필멸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고 이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된다. 크리스트의 의식에 따라 자아 실현의 의지는 기쁨과 영생의 길을 걷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의식으로 살고 어떤 삶을 걸어갈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인 정보들을 가디언 입장에서는 제공을 하고 지금 지구의 상황이 이러니까 너희들은 어떤 선택을 하겠니? 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아, 사랑. 이제 외워지셨죠? 자아 실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은혜 감사 외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아 실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아 주권입니다. 자아 주권. 외부의 건의로부터 여기 제가 빨간칠 안 해놨네요. 너무 바빴습니다. 바빴습니다. 당신이 신근원의 물질 현원으로서, 여기가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요런 말이 중요한 겁니다. 이거 갖고 정말 사유를 진실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내가 정말 신의 얼굴이고, 신의 조각이고, 신의 스피릿, 정신에 내가 이런 물질 현현인가? 라고 자문하고, 아, 내가 그렇게 태어났구나. 나는 신의 현현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걸 받아들이면 선택이 분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영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왜 그러냐면 나만 신의 얼굴이 아니기 때문에 신의 정신으로 발현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사람들의 이런 영적 권리 또한 침해하지 않으면서 그 다음에 존재에 대한 당신의 영적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남들이 나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잖아요. 남들이 나의 권리를 침해하는 걸 허용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의 매트가 되어줄 필요도 없는 거죠. 도어 매트가 되어줄 필요도 없는 것처럼 허용하지 않으면서 이게 자기 존엄성을 아는 겁니다. 자기 존엄성을 알면 아무나 나를 짓밟고 가게끔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를 창조할 능력을 가진다는 것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예, 이건 제 말이 긴 게 아니라 이 지금 문장이 깁니다. 애니폼 여기까지. 지금 이걸 알았잖아요. 그것을 지금 예,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외부적인 건의에도 승인 인정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롭다. 그 외부적인 것들에 대해서 저항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인받을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그들한테 저항할 필요도 없다. 이게 왜 그러냐면 기존의 종교의 그 구세주 정책, 걔네들 구세주 프렌 때문에 그렇죠. 그들한테 신의 권능에 잘 보여야 되고,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구조할 수 있다라는 환상들을 심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큰 힘에 저항하다가, 큰 힘의 인정을 받으려고 몸부림치다가 그 힘에 완벽하게 저항합니다. 그래서 부모, 아빠, 뭐 목사, 스님 완전히 부정하면서 저항하는 거죠. 그들의 가부장적인 질서에 대해서. 그 양극단은 똑같은 거고 이 양극단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여러분들의 자아 주권과 통치권, 지배권을 선포하는 거다. 이 자아 주권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책임의 2581 물하층에다가 박아놓은 거란 말이에요. 섀도우를. 그리고 2581은 무조건 그럴 포인트들은 나머지 스타게이트를 컨트롤하는 메인 본부라고 그랬잖아요. 가장 중요한 본부입니다. 2581이.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자신의 생존과 생사 결정에 누군가에 주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그럼 왜 나의 생사 결정권이 자기들한테 있습니까? 우리가 죽어도 그들한테 안 갈 수 있는 거죠. 인정 욕구는 근데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3차원의 에너지를 안우가 쥐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정 욕구는 어른, 부모, 배우자, 친구, 심지어 권위 있는 유명인과 쳐서 특히 특정 능력의 소유자 등 자신보다 좀 더 낫다고 생각하는 존재에게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하고 칭찬하면서 자신의 인정 욕구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미 인정 욕구 자체가 이 자체가 이원적입니다. 자신들은 종속되어 있고 그리고 너하고 나를 가르기 때문에 원을 놓친 거죠. 원의 하나의 법칙을 놓친 겁니다. 작게는 자신을 정당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말이나 권위를 빌려오는 습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인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저항에 대한 필요성을 부추기는 것이 FA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존 권력의 붕괴 전술, 가족 붕괴, 국가 붕괴, 민족 붕괴, 공동체 붕괴, 꼰대, 라떼, 유행, 뭐, 나 혼자 산다에 다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2인자 열등의식이 한순간에 1인자의 전복의식으로 뒤집어지는 겁니다. 너도 1인자가 될 수 있어. 너도 할 수 있어. 이렇게 꼬드기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 2인자들의 어떤 열등과 서름 의식을 건드려가지고, 너희는 세상의 전복 세력, 게릴라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프랑스 혁명이나 68 혁명의 키치플레이즈였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미 자신에게 자신이 선택한 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는 자유의지 선택권이 주어져 있다는 것에 대한 완전한 인정이 인정 욕구에 대한 치료 처방이다. 예, 힘이 나한테 있죠. 예, 선택할 자유가 저한테 있죠. 예, 제가 저 유튜브 갖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나는 안 할 거다. 나는 유튜브를 내가 번역을 하고 난 개인 유튜브인데 뭐 내가 계좌 올려놓은 거 갖고 뭐라고 하냐. 응? 그래서 그러면 자발적 시청료로 바꾸겠다. 학습니다 이게 내가 제 선택이니까요. 그 책임도 제가 지면 되지. 제가 뭐 지금 가디언한테 임명받고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계약이나 서약을 쓴 것도 아닌데 왜 가디언 오빠들이 와가지고 가짜 오빠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네 책임은 내가 진다. 내가 계좌를 올려놔서 내가 뭐 돈을 달란 것도 아니고 이거 알아서 자발적으로 보내주시는 것도 감사히 받기 때문에 뭐가 문제냐. 저 계약하지 않았습니다. 가디언들하고. 그냥 트랜잭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유의지 선택권이 주어져 있다는 것에 대한 완전한 인정 욕구에 대한 그들도 왜 그러냐면 사칭 가디언이 되면 인정받고 싶어 그렇습니다. 부모한테 인정을 못 받은 사회에서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인정해달라고 그 아우성이 이제 상대를 부정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안쓰러운 거죠, 그들이. 공격하는 대상들을 보면 안쓰럽습니다. 나에게 자유의지가 없는 것처럼 나의 자유가 누군가로부터 억압되거나 고속되고 있다는 생각 자체가 외부와 외부 권위에 이미 힘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따라서 나에게는 힘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파워리스라고 엄청나게 우리가 세뇌당해서 그렇습니다. 나는 가치가 없고 힘이 없고 제가 아는 게 있다고요. 아는 게 뭐가 있다고요. 제가 무슨 권력을 가졌다고요. 이런 게 우리 무의식장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겁하게 어떤 특정한 포인트가 되면 제가 아는 게 없어서요. 아니면은 제가 무슨 힘이 있냐고요. 당신을 도와줄. 이렇게 하는 거죠. 도와주기 싫은 변명인데 이것이 이제 완전한 내면의 신성의 부정과 진리의 왜곡이다. 따라서 자아가 깨어난다는 것은 의식적인 마음에 개인적인 권능을 되찾아서 삶에 대한 주인의식, 주권, 통치권, 지배권을 모두 되찾는 과정이다. 내가 파워가 있다면 상대가 도움을 요구할 때 집중해서 함께 할 수 있죠. 이게 결과적으로 무엇을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집중하고 공감하고 함께 하는 게 중요하죠. 그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느끼고 나의 문제를 너의 문제로 느끼는 이 원이 없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래서 센스8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금 뭐예요? 원, 하나, 우리는, 이거, 아이는 위다. 나는 우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2개 그 동시자를 생각하신다면은 나는 위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누굴 줄 아닙니까? 네? 저하고도 위일 수도 있잖아요? 저한테 잘해주셔야죠, 그러니까. 나의 인생은 나의 것이고,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고, 나의 깨어난 권능으로 개척하는 것이다. 깨어나고자 하는 인류들을 가해자 피해자 게임이라는 비정상적인 파워 게임에 휘말려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좀 더 진실되고 솔직해지기 위해서 힘을 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위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거 나는 우리다. 나는 개체성이 아니다. 여러분들 12개 우리 1밀도에 들어와 있는 동시자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누구를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또 그들의 문제가 나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사랑의 힘으로 나의 주권을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왜 이 잠재의식장을 이렇게 지금 오염시켜 놨는지 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섀도우
섀도우 오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셀프 통제입니다. 컨테인먼트. 이 컨테인 하나 통에 집어넣는 겁니다. 자기를. 왜 그러냐. 우리가 개인의 책임을 지는 건데요. 개인의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그리고 깨닫는 건데, 언제나 개인의 에너지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에너지 관리, 여기 디렉팅이죠? 이게 대문자로 써놨잖아요. 이게 이해샤 마음입니다. 이게 대문자로 써놓은 게. 예, 뭘 디렉팅하냐? 개인의 에너지를 디렉팅해라. 내가 감독이 되는 겁니다. 나의 에너지에 대해서. 이 디렉팅에 대해서 책무를 다하고, 그리고 책임을 다해라. 개인적인 책임을 다하고, 개인에 대한 에너지에 대해 책무를 다해라. 이걸 깨닫는 겁니다. 컨테인먼트가. 자기 통제하고, 자 통제는 에너지 관리 감독. 뭐, 이거 마음 수련이라고도 하지만 이 말도 오염이 돼서 제가 별로 안 쓰는 말이거든요. 마음 수련이라는 말도. 마음 처음에는 그렇진 않았는데 마음 공부, 마음 수련이라는 말들이 하도 마음 갖고 장난들을 치니까 이런 말 이제 제가 지금은 안 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업셋 화나게 하는 겁니다. 나를 화나게 하는 것들, 당신을 화나게 하는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따라서 반응, 리액션, 발상, 아이디어, 의도, 인텐션 또는 행동, 액션에 대한 그 어떤 개인적인 영적 오남용에 대해서도 정당하거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없다. 결국은 내 에너지 관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책임과 주권이 있고요. 에너지가 있고 그거의 관리 감독권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나를 미치게 할 수 없고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은 없는 거다. 그리고 이런 에너지 남용에 대해서 정당할 수 없다. 당신의 힘이 당신의 자신의 외부에 있다고 당신에게 말하는 정체성, 정신체의 잘못된 인식을 감정체가 따르도록 허용함으로써 당신 자신을 화나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정신이 잘못됐다는 거죠. 이 힘이 내가 밖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는 힘이 없다. 그러니까 이 정신체를 교정해서 감정체를 교정을 해야지 이 감정체를 테크닉을 뭘 한다든지 해서 먹어서 아니 뭘 해서 고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잘못 수를 놓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정신체 잘못된 인식입니다. 그래서 에고의 삼지체에 대한 관리 감독, 통솔 지휘권이 어디에 있으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정신체와 감정체가 자신의 생존 욕망 이득을 위해서 타자의 자유의지를 침해하고 크리스트의 순수한 의도, 소망, 동기를 따르지 않는 상태가 개인적인 영적 오남용의 상태이며 이는 자기 변명, 자기 정당화, 외부의 인가, 권위의 이용, 인정 욕구 등의 문제를 가져온다. 중요한 건 정신체의 잘못된 인식이며 그것을 따라 행하는 감정체다. 이 모든 부패하고 추락한 현실에 대해 감정체가 분노하는 것은 이미 나의 자체는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깨어난 자체가 인생의 참 주인이고 정신체의 잘못된 인식을 바꿔서 감정체가 잘 따라오게 하는 것이 치유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순서가 감정체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해서 감정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정신을 회복해야 감정이 제압되기 시작한다. 그게 이제 나의 권능이고 이제 관리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정리를 하면 이제 사지체로 정리를 하면 자아체 얘기가 나왔으니까는 이 지금 잠들어 있고요. 깨어나지 않고 있고 가출하고 잠식당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 저편으로 우리가 기억 상실증이 돼가지고 자아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살아온 거죠. 이런 상태가 이 3차원의 정신체, 감정체, 육체가 뒤집어지는 현실을 만들었다. 그래서 정신체의 잘못된 인식을 따라가는 감정체, 이 잠재의식을 파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 섀도우 댄서들과 섀도우들이 여기를 흔들어서, 감정을 흔들어서 정신체가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이끌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차원 육체에서 추락한 의식과 부정적인 감정체를 따라서 움직이는 우리가 육체로 살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상위 의식에 의해서 나의 행동이 발현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다라는 것도 굉장한 착각이죠. 그래서 기분 모먼트 어떤 순간에도 언제라도 당신은 선택할 수 있다.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엄청난 이게 여러분들의 권리입니다. 권리. 선택권. 그래서 말과 그 다음에 이런 연상, 어소시에이션 연상하는 거나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피잖아요. 영상하는 거나 발상 이런 아이디어들을 선택할 수가 있다. 예,
이거는 왜 선택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필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어떤 사물을 보는데 여러 각도에서 보죠. 그리고 어떻게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사건을 해석하는 필터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필터를 가지고 정신체 필터를 가지고 상황을 보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잘못 끼워지게 되면은 이 업셋, 사고, 헤드, 뭐 매드, 그다음에 허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 화나 미치겠어, 미쳐버리겠어, 매드, 그다음에 나 상처받았어, 나 너무 힘들어. 계속 우리는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말, 누구 때문에 화가 냈고, 나 미쳐버릴 것 같아, 돌아버릴 것 같아, 그리고 나 너 때문에 상처받았어. 이런 말들이 다 잘못된 인지와 잘못된 필터로 인해서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는 의식적으로든 잠재의식적으로든 이름 붙이기를 하는 거 라벨링입니다. 라벨링, 라벨링 카테고리, 다른 어떤 라벨링 카테고리 이런 이름 붙이기를 하는 그런 또 다른 범주들은 감정체와 육체적 기능에 지휘하고 있는 정신체 필터들이다. 이게 우리가 이게 낙인 찍기라고도 할 수 있고요. 라벨링 이름 붙여가지고 고정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고정된 박스에 가둬버리는 것 같이. 그러니까 얘를 변화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에고가 이 부정적 에고의 거를 더더욱 증폭시키게 되면 이 무의식이나 잠재의식이나 에고의식이 고정불변의 영원한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면서 라벨을 붙여버리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이 라벨링하는 습관들이 우리가 이제 이게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무심코 하지만 실제 그거의 결과는 크다. 어떤 고정 불변의 상태로 나도 상대도 모든 것들을 낙인 찍어 버려가지고 생명이 주는 변화의 그 파도를 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스탑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자아를 통제하는 이 개인들은 언제나 해석의 자유가 있다. 해석의 인터프리테이션이죠. 해석의 자유가 있다. 예, 그런데 존재한다는 걸 인지한다. 따라서 화난 감정들의 부정적인 경험과 그것과 관련된 조화롭지 않은 에너지들은 오직 사건에 대한 개인적인 해석으로만 존재한다. 그러니까 네가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어떤 연상도 다 할 수가 있어. 부조화적인 생각을 하든 업셋을 하든 뭐 이렇게 다 할 수 있지만은 그건 그냥 네 생각으로 끝나는 거다. 예. 그리고 부정적인 경험이나 이렇게 화를 나게 하는 조화가 깨진 상태의 감정은 자유의지 선택권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허용되고 있지만은 사건의 결말에 대한 책임이나 개인적인 해석, 의견은 말 그대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끝나는 언젠가는 사라질 필멸의 것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디언자를 공부하는 건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를 찾기 위해서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필멸의 것이라면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것이 뭔지 신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하는 노력, 상대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신중한 선택을 통해서 영원한 것들을 용기 있게 대담하게 해내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영원성을 담보하는 보편적, 절대적 진리이며 영원한 진리를 얻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 예.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필멸의 것들인 게 문제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공부를 하는 목적들을 정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개인적인 에너지 지휘 관리에 대한 책임은 조금이라도 덜 지려고 한다면 당신을 직접적으로 피해자가이자 책명 게임 속으로 빠져들게 할 것이다. 이 책망 게임은 개인의 파워와 물질 현현에 대한 책임이 오직 외부의 원인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서만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오직 당신만이 당신 자신을 화나게 할 파워를 가지고 있다. 힘은 나한테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든 상관없이 누가 어떻게 떠들든지 그러든지 상관없이 당신에게는 전적으로 당신 자신만의 해석을 가질 자유가 있다. 이 오는 나만입니다. 나만의 해석, 나만의 해석을. 저도 저만의 해석을 떠들고 있는 거죠. 이것이 만약에 보편적인 진리를 제가 떠들고 있다면, 유튜브는 오래 갈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에서 이게 울려 퍼지겠죠. 남겠죠. 그런데 이게 저만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펼쳐지는 거라면 그거는 필면성을 떠서 여러분들 마음에서 사라질 것이고 유튜브도 사라지겠죠. 근데 지금 유튜브가 사라질 지경인지도 정말 모르겠네요. 왜 그러냐면 트럼프가
처음부터 구글에서 돈 한 개도 안 받았습니다. 예, 못 받은 거죠. 못 받았고, 그리고 트럼프 정책 자체가, 부통령하고 정책 자체가 구글 폐지입니다. 구글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지금 구글을 통해서 우리가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다른 지금 방법을 찾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못하게 되는 날이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저희 카페에 멤버십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락드릴 수 있게끔, 진짜 멤버십은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쪽지를 주시고, 같이 공부할 약속을 해주시고, 또 뭐 후원도 해주시면 좋고, 뭐 이런 과정이 더 앞으로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구글을 못하게 또 플랫폼 올려가면은 굉장히 또 어려움과 혼돈이 있거든요. 근데 저들의 그레이트 리셋 과정에서 일어날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준비된 거기 때문에 유튜브가 너무 오염이 심각해가지고 그거는 뭐 오염을 시킨 자들도 자기들 입에서 오염을 말하니까요. 예, 이제 트럼펫이 구글에 얼마큼 손을 댈지 지금 근데 해리스한테 너무 제일 많은 돈을 했더라고요. 비교한 거 보니까 아, 가장 많은 탑으로 지금 민주당이 돈을 끌어모았고 그 중에서 구글이 제일 1등으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색을 그대로 지금 띄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유튜브의 운명이 이제 모르겠다. 그래서 저희 일단은 네이버는 당장 망할 것 같지 않으니까 네이버 카페에 가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객담이었고요. 예, 나한테 힘이 있다. 근데 그건 힘이 없네요. 지금 우리한테 힘이 없네요. 플랫폼 옮겨갈지도 모르니까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나 자신만의 해석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유튜브 만드는 것도 영생의 유튜브이길 바라는 거죠. 내용 자체는 여러분들 마음에 계속 살아있게 하는. 그래서 제가 이 에너지를 이만큼 쓰는 보람이 있죠. 그렇지 않으면은 필멸의 것들을 내가 한다면은 내 에너지를 낭비하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에, 스스로 결과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할 때 이것이 영원한지 묻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 파워 권능을 내어주지 않는 한 그 어떤 사람도 그 무엇도 당신을 화나게 할 파워를 가지고 있지 않다. 예. 그리고 자아 통제는 육체적이든 감정적이든 정신적이든 발상, 신념, 이런 부추기 해서 의식적이든 잠재의식적이든 개인의 의식들의 지혜에 대한 개인의 통달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과 자유의지 선택의 선물에 따라서 따라오는 암묵적 책임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지할 때 이루어진다. 더 많은 책임을 지려고 할수록 당신에게는 더 큰 자유와 당신이 알게 될 개인의 권능 강화가 일어난다. 예, 지금, 지금 시간이 지금 이거 아니라 PT로 가야 되는데 너무 많은 시간들이 돼가지고, 이건 에너지 사용, 지금 다 했네요. 맞아 있겠습니다. 에너지 사용과 책임에 대한 일관된 맥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에너지는 집착과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 의식을 깨우기 위해서 영혼들에게 주어진 절대절명의 육체 에너지와 감정 에너지, 나를 둘러싼 자연과 환경 에너지가 있는 것이다. 이는 탐욕과 파괴와 낭비의 대상이 아니다. 돈과 시간도 먹는 것도 육체의 건강 수준도 모두 에너지로 되어 있다. 이 모든 에너지들은 자신의 의식의 각성과 발전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주어진 선물이다. 에너지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면 모든 에너지를 소중히 여기며 아껴 쓰게 되고 에너지의 재순환과 재활용에 대한 큰 의미까지 이해하게 된다. 에너지 상호작용 법칙에 대한 이해함으로써 뿌린 대로 거두는 우주의 진리 또한 소중하게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우주는 먼저 준다. 주고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항상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에는 책임이 따르고 그 책임이 이웃과 공동체, 국가, 민족, 지구, 행성, 항성, 우주, 은하까지 확장한다면 자신의 권능과 그에 따른 자유의 경험 또한 그만큼 확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책임지는 만큼 자기의 의식의 범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섀도우하고 연결하려고 하는 걸 보려고 한 거니까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잘 이렇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 이거죠. 지금 우리가 외면했던 악습입니다. 나태와 게으름, 그 다음에 사랑하고 은혜, 감사 세트로 보이시죠? 이제 세트로 보이시고
네, 혐오, 미움, 위선, 거짓말까지 이렇게 보실 겁니다. 이거를 지금 아누비스 섀도우하고 연결해서 이제 사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타임으로 나눠서. 그러면 1밀도 아누비스 섀도우 보시면은 지금 태도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건 이제 흙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부한 모든 걸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엘리멘탈 가져오고 차원 공부한 거 가져오고 악습 가져오고 그리고 지금 아누비스의 서자 스토리 가져오고 그 엘리멘탈의 본성을 우리가 이게 엘리멘탈 왕국 치료하는 거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땅들 랜드를 치료하는 건데 이 과정에서 엘리멘탈 힘으로 어떻게 선택하는지 치료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론성의 진실에 대한 제 인지예요. 제 인지 이거 했죠. 근데 어떻게 이게 왜 악습이 되지? 나태아와 게으름? 여기에 이제 의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나태아와 게으름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번 생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속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상속을.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믿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는 나는 보이는 것만 믿을 거야 이러고 살았기 때문에 이론성에 대해서 알라고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 근데 이 흙이라는 게 어, 이렇게 큐브를 생각을 하시면 다이아몬드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 결정이라고 하는 다이아몬드 같이 단호한 힘을 말하거든요. 근데 흙은 흙의 속성들 제가 모든 것들 물도 품고 영양소도 품고 식물을 키워낸다. 키워낼 때 다 내준다 했죠. 다 내주는 힘 때문에 사랑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원의 힘이고 1차원의 선형적 사고는 선형적 사고를 확신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 하는데 이게 확실하는 겁니다. 이게 전부라고. 그래서 남의 얘기를 듣지 않거나, 그리고 자기의 확신에 차여 있는 상태. 그리고 이제 육체의 오감의 이제 양극성 진동은 한다, 안 한다. 조증, 우울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뭔가를 꾸준히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했다, 안 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나태하고 게으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네? 왜 나태하고 게으름인지. 이게 의지의 영역이고, 의지의 양극성으로 인해서 뭔가를 했다, 안 했다 하는 거. 예. 하려면 꾸준히 하십시오. 예, 더 말하면 여러분들 상처받을까 봐 안 하겠습니다. 뭔가 하나를 내가 정하고 한다면 꾸준하게 한결같이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이거 얘기 드렸는데 루틴이 많아야 된다. 내가 아침에 카페에 접속한다, 공부를 한다, 뭐 댓글을 한다부터 시작해서 규칙적인 생활과 내가 공부를 하는 패턴에서 루틴이 많아야 된다. 여기 적용됩니다. 이게 루틴이 많지 않으면 자신의 게으름을 끝없이 자책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런 에너지가 아누비스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겠습니다. 서자이면서요, 첫째에 대한 피해식을 갖습니다. 첫자, 큰아빠, 큰 형만 사랑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다들 이 첫째는 나르시스트가 되고요. 둘째는 이런 서러움들을 겪는데, 이 서러움과 피해의식이 내면에서 쌓이고 쌓이다가 분노가 생깁니다. 화가 생기는 거죠. 그 화가 나고, 그리고 아버지의 피가 흐르는데, 장자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입양되어서 엄마한테 키우죠. 그러니까 이 아누비스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마음 상태가 어떤지.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가 자기가 알았어요. 그 충격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나는 둘째고 계속 이게 그러니까 이 아버지도 아버지 세트 신도 서름의 그 서자의 한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서자의 한을 갖고 있는데 보니까 분명히 그 아버지 피가 아닌데 그 집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엄마는 또 언니에 비해서 못났어요. 그래가지고 멋진 남자랑 결혼한 오시리스하고 결혼한 그러니까 형부죠. 형부를 꼬셔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둘 다, 둘째와 엄마 아빠가 다 둘째의 서름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집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 아빠가 아니어도, 세트의 직접적인 아들이 아니어도 자기는 그 집에 태어나는 거죠. 그 감정을 공부하기 위해서. 근데 실제 나를 보니까 내 안에 피는 아버지의 피가 달라. 아버지에는 장자의 피가 있어. 장자는 모든 상속을 다 받는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와우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 갈 때까지 이 아누비스는 엄청난 정신적 고뇌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정리해야 되느냐? 흙의 단호한 힘으로 어떻게 선택해야 된다? 진짜 피를 봐야죠. 예. 우리 집안에서 엄마 아빠의 서러움과 분노와 피해의식 속에서 살았는데 서자의 한으로 살았는데 나는 아니라 내 안에 피가 흐른다.
장자의 피가 흐른다. 나는 영적으로 상속을 받겠다. 라고 선택하는 것이 우리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저의 썰입니다. 저의 오늘 아누비스라고 놀았던 저의 이제 결론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도저히 사랑과 나태를 연결을 못 시키실 것 같아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지 저에 대한 숙고인데 이게 초기 버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숙성시켜서 완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간들이 제가 계속 지금 지연이 돼서 빨리 살펴보고 또 다음에 또 있겠죠. 처음에 이제 우리 주파수 들어올 때도 이니시에이션, 액티베이션, 컴플레이션 3단계로 들어오거든요. 지금 게시 주파수입니다. 게시 주파수. 그러니까 태도, 은혜도 물성이죠. 일원성을 허용하는 건데 왜 은혜가 왜 혐오하고 이게 이 까칠이가 되냐? 혐오하고 미우고 도저히 이거 보십시오 지금.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는 겁니다. 지금 부모의 삶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역지사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 안 된다라는 게 역지사지가 안 되는 거거든요. 공감 능력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공감 능력, 사랑, 측은지심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2차원의 면은 주변을 보러 나만 불행한 것 같습니다. 면이죠? 사방을 둘러봤는데, 동서남북 사방을 둘러봤는데, 나만 불행한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까칠해지고 나만 버림받은 것 같고 나만 저주받은 것 같고 나는 가치 없는 것 같고 이런 생각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건 이 감정체가 어떻게 되냐 그러다 보니까 참았다가 폭발하고 참았다가 폭발하고 그러니까 간질 발작했다가 그 계속 히스테리 짜증을 냈다가 하는 게 어떤 거냐면은 이게 좋았다 싫었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거는 막 열심히 표현하고 싫은 거는 절대 입 다물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극단성을 계속 오가는 겁니다. 이게 밸런스를 못 잡고 그러니까 이모부를 유혹한 엄마의 불륜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두 아버지를 부양해야 되는 이 기막힌 신세. 그러니까 완전히 혼돈의 아누비스입니다. 그러니까 기억 상실증이 될 만하죠. 그리고 시키는 대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전령 심부름꾼으로 전락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물 엘리멘탈에 포용하고 이해하고 해체하는 힘으로 엄마를 용서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 차원에서 용서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이건 이제 캐릭터 설정이라고 이해를 못하게 되면 일단은 용서를 하고 두 아버지를 인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허용의 힘이죠, 이게 허용의 힘. 예. 좀 연결이 좀 되나요? 저의 내 비주얼? 오늘 아누비스 캐릭터 분석하고 제 나름대로 엮은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버전으로 엮어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공기, 감사합니다. 공기 엘리멘탈인데 바람이 잘못 불었어요. 그래서 일원성에 감사하는 거 살아있음을 모릅니다. 왜 근데 이 감사하고 위선하고 거짓말이 왜 연결이 될까? 누구도 인정할 수 없고요. 사랑할 수 없다. 이것이 거짓말인 거죠. 누구도 인정할 수 없고 누구도 사랑할 수 없다. 우리 이런 말을 갖게 되는데 이러면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실제 이 말 자체가 거짓인 거죠. 우리 누구도 인정할 수 있고 누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3차원 입체를 보면은 전체를 볼 수 없잖아요. 전체를 볼 수 없고 우리는 3차원 입체의 부분만을 보는데 4차원 시각으로 봐도 3차원 부분만 보고요. 많은 시간들을 4차원의 시간을 경과해야만 이제 입체가 쭈르륵 보이죠.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옳다고 자기가 확신하기 때문에 에고의 확신이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정신체 필터의 역전이죠. 정신체의 생각 감정의 그 욕망이죠. 욕망의 양극성을 보면은 내가 원하는 건 너무 집착하고 그 다음에 싫은 건 완전히 까먹는 상태. 이게 정신체 필터가 뒤집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계속 판단하면서 따분이가 되는 겁니다. 자기가 교만해지고 영웅주의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고 따분이로 흘러가서 악무되는 거죠. 악무. 예, 예, 발은 굴리면서 교만하면서 우아 떨고 있는 그런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 2차원이 지금 은혜가 그레이스가 우아이기도 합니다. 은혜가. 그러니까 우화를 잘못 떨면은 이 정신체도 뒤집어진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 인생의 기막힌가 엄마들 아빠들 어이없죠. 누구에게도 감사할 수 없는 혼돈의 아누비스. 이게 제가 정리한 겁니다. 정말 미쳐버릴 것 같을 거다. 그래서 이 인생이 내 인생이 기가 막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확신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주가 계속 반복하고 있는 서사를 읽어내지 못하는 인생의 그 3차원적인 한계 안에서 오는 건데 이런 인생의 기막힌가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되냐 엄마 아빠 한 명이지 엄마 아빠가 둘이 돼버리는 이런 상황에서 누구를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위선과 거짓이 되는 거죠. 예? 엄마 아빠한테 잘해라. 그럼 네. 해놓고 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 엘리멘탈에 이 새롭고 상쾌하게 부는 바람의 힘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내 삶에 대한 어떤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살아가게 하신 신 근원에게 감사한다. 그러니까 내 육체를 낳은 부모는 이렇게 엄마 둘 아빠 둘일 수도 있고 실제 나를 낳는 부모와 키워주는 부모가 다를 수도 있지만 결국 육체의 문제다. 나의 정신은, 나의 스피릿은, 나의 의식은 신근원이 나왔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정신체의 회복입니다. 그러면 좀 일밀도의 우리가 태도를 통해서 좀 아누비스 세대하고 조금 연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가능성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어떤 노력에 부응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자발적 시청료도 싸주시고 숫자로 싸주시면 제가 그거를 느끼거든요. 여러분들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재미있게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장에 보시는 거예요. 한 장에 이렇게 보시고 이건 이제 저의 버전이니까 여러분들의 버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책임을 들어가면 이제 책임을 이제 한꺼번에 보는 겁니다. 내 안에 어떤 감정들이, 복합 감정들이 있길래 이 실현, 자아, 주권, 자아 통제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그리고 왜 이런 취약함들이 나한테 나타나고 있는지, 뭐가 왜 자아 실현이 안 되는 거하고, 비효율적인 거하고, 주권이 안 되는 거, 이건 좀 알겠죠. 무기력하고. 근데 통제가 안 되는 거하고, 허세는 무슨 상관이지? 그러니까 연결이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왜? 섀도우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섀도우를 이해해야 취약성과 악습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또 보면은 내면의 신이 구현이 되는 건데 왜 이게 비효율적이 되느냐 보면요 피해자 가해자 책임관 게임 안에서 이게 파워 게임이라는 걸 인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계속 누수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낭비가 일어나고 이것도 1차원의 선형적 사고를 확신하는 거. 그 다음에 육체 오감에 똑같습니다. 이거는 조증을증 했다 안 했다. 나의 일관성 부족한 거죠. 루틴이 없는. 그러다 보니까 루틴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마스터링이 안 됩니다. 이게 계속 반복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야 여러분들이 그 분야에 그게 어떤 일이든 간에 이제 고수가 될 수가 있는데 실제 영적인 여러분들이 통달을 한다. 이거는요, 그냥 우리의 심리의 최고의 여러분들이 학이 맞는 겁니다. 심리 마스터가 되는 겁니다. 근데 내 마음 보고 공부를 안 했는데 어떻게 남의 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심리를 통한 공부를 하게끔 설정을 해놨으니까요. 감정을 통한 공부를. 그래서 서자이면서 첫째에 대한 피해의식 똑같죠? 서러운 분노, 아버지 피. 이걸 어떻게 치료해야 되느냐? 흑 엘리멘탈 단호함의 힘으로 3차원 현실이 계획된 공부를 위해 홀로그램 투자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우리가 내면의 신을 찾았다고 하면은 내가 이 게임장에 들어온 거다. 게임장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게 홀로그램 투사의 3D 매트릭스라는 걸 내가 완벽하게 인지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들이 머리로 알거나 아니면 완벽하게 인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순간에 까먹는 겁니다. 그 순간에 생각이 안 나서. 그러니까 그 순간에 생각이 나려면 정말 루틴으로 계속 보고 또 보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무대와 설정, 그 다음에 캐릭터 역할이 기꺼이 최선을 다하려는 의지, 이런 부분들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실제 우리가 신을 실현하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피해자 가해자 게임에 다 쓰고 있다. 이게 그래서 비효율적인 겁니다. 그래서 백해무익하고 무효하다. 너의 노력들이 하나도 공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좀 연결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책임 자아주권입니다. 왜 자아주권은 이제 권능상 이제 이건 그러니까 여긴 다 이제 다 VV 게임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힘이 없다, 나는 가치가 없다, 야 파워리스하다, 월시하다, 나임나 월시하는 이런 마음들 때문에 나만 불행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좋았다 싫었다 하는 거죠. 이런 양극성으로 인해서 감정들이 이모부를 유혹한 엄마, 용납 안 되고 두 아버지를 부양해야 되는 기막힌 신세가 이런 식으로 나의 감정체를 뒤흔들고 있다면 우리는 물 엘리멘탈로 포용하고 해체하는 힘. 이 물은 다 모든 걸 포용하잖아요. 예전부터 물이라는 거는요. 불난 자리는 재라도 남지만 물난 자리는 물난리 나면요 흔적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 쓸어버리는 겁니다. 이 물이 힘이.
그래서 우리 생명에 있어서 절대적이면서 생명을 성장하는 데 있어서 또 우리 주파수 전달하는 데 있어서도 물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대수층 정화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오늘 어제 오늘 계속 온도가 지금 일교차가 새벽에 2도까지 떨어지는 엄청난 일의 에너지 변화는요. 에너지 엄청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예, 일교차가 심하다라는 거는 이게 온도가 떨어질수록 초전도성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뭐 이슬이 맺히고요. 아침에 뭐 이슬이 뚝뚝 비처럼 떨어지더라고요. 이슬이 맺히고 이 그러니까 기체,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의 상태 변화를 통해서 에너지 전도성이 달라집니다. 예, 초전도 마이너스 273도인가요? 예, 이게 되면 절대 온도라고 하는데 온도가 내려갈수록 전도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액체는 그만큼 예, 에너지 전도를 잘하기 때문에 대수층 정화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포용하고 해체하는 힘으로 예, 그 우리가 있잖아요. 인정해주면 좋아하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권위에 불복하는 이 싸나운 마음들을 치료하는 겁니다. 이 거칠고 싸납고 들뜨는 에고의 최악의 속성입니다. 거칠고 들뜨고 싸납고 하는 이런 에너지들을 물로써 완전히 해체시켜 버린다. 예, 이렇게 보시면 내 힘이 나한테 있다라고 선포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섀도우의 감정들을 정말 통합해서 하나로 데려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통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에너지 삼지체의 관리 감독권 지휘하는 거다. 근데 여러분들이 감독이 되시는 거예요. 디렉팅. 내가 섀도우의 디렉팅. 아니 근데 섀도우의 감독이 돼야 되는데 우리 섀도우 때문에 쫄아 있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저승사자에 쫄면 안 됩니다. 너 누구냐 아무리 꿈속에 나타나든 또 언제 나타나든 너 누군데 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섀도우는 섀도우를 인해서 우리의 두려움과 공포를 주고 자꾸 시험지 테스트를 주는데, 야, 너 누구야? 라고 할 만큼의 우리는 지휘, 감독, 관리를 할 그런 권한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거하고 여러분들 보십시오. 왜 허세하고 가식,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예, 그러면은 내가 통제가 안 되는데, 누구의 말도 믿을 수 없다. 괜찮지 않지만 괜찮은 척 한다. 이게 가식이잖아요. 허세고. 예. 괜찮지 않죠. 괜찮지 않지만, 괜찮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사회적으로 괜찮은 척 해야 되죠. 예. 그러다 보니까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되는, 괜찮은 척 해야 되는 상태. 그래서 이제 3차원의 속성, 그 다음에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세계의 한계, 3차원적인 걸 인식하고 정신체의 생각의 세계가 욕망의 양극성으로 집착하고 망각하는 거. 계속 옳다 그르다 하고 있는 겁니다. 옳다 그르다 하는 동안에 내 에너지 쭉 빠져나가고 있는 거 모르는 거죠. 난 판단하다가. 난 판단하고 비아냥거리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비아냥의 계곡을 만들죠. 악루가 이런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 에너지가 줄줄 새고 있는 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인생에 이게 기가 막힌 이 아누비스를 어떻게 치료해야 되느냐. 공기 엘리멘탈의 새롭고 상쾌한 부는 힘으로 상황을 해석하는 어떻게 정신체의 필터를 정신체의 필터가 뭐겠어요? 그 동안에 내가 완전히 무기력하고 나약하고 어둡고 이런 마음이었잖아요. 그리고 부정적이고 에고의 부정성들을 극대로 노출시키는 시간이었는데 지금부터 나는 긍정적으로 사고할 거다. 그리고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운명들에 대해 책임을 질 거다. 게임이니까 이 게임 한번 풀어보지 하면서 필터를 바꾸는 겁니다. 무슨 힘으로? 새로운 생각, 이게 위스퍼예요, 공기가. 여러분들 바람이요, 어디로 들어옵니까? 피부로도 느껴지고요. 귀에서 속삭이는 거거든요. 귀에서 바람이 한 바람이 딱 일어날 때 이게 의식이기 때문에 의식의 에어죠, 의식의 에어. 그러니까 문득 생각이 드는 거야. 나 이렇게 안 살 거야. 나는 긍정적으로 살 거야. 그리고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을 거야, 분명히. 그걸 찾을 거고,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냥 감당하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상태가 우리 지금 책임의 1밀도에 주어진 숙제입니다. 그래서 아노 엘로힘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이 1밀도를 빠져나가려면은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아누비스가 주고 있는 시험, 태도, 특히 태도에서 258, 11이죠? 자아 주권하고 관련돼서 1밀도에 주어지고 있는 이 주권을 선포하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이 섀도우, 아누비스 섀도우를 이제 친해지시라고
친해져야 됩니다. 얘를 이렇게 떡대처럼 이렇게 등치 보르고 눈 부라리고 있지만 얘 절대 힘이 없다. 얘는 빛이 뜨면 사라지는 애다. 그리고 얘 역할이 끝나게 되면 얘는 더 이상 무서운 애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에 갈 때까지 친구가 되는 시간. 그래서 캐릭터 분석들을 하시면서 그리고 기존에 공부했던 것들 다 통합하면서 아, 내가 이게 어떤 식으로 치유를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뭐 플랜들 새롭게 짜는 그런 시간들이 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속 강의 길게 해서 너무 죄송한데요. 예, 우리가 원하는 거는 지금 이 보호 관계를 위해서 하는 거고요. 예, 섀도우를 다루면 분명히 여러분들 저는 섀도우가 무섭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야 왜 그러냐 집중력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에게 집중할 수 있고 얼스싱크 하면서 예, 우리가 이게 예쁜 이 엘리멘탈 하나하나를 치료하는 겁니다. 이게 엘리멘탈. 그래서 그 지금 사령부 예, 회복하는 거고 이때도 여러분들이 어느 사령부에 속해 있는지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 내가 이제 제일 공부가 안 되는 부분에 속해 있겠죠. 그 엘리멘탈에. 예, 그래서 그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 그 사령부에 그 함께 하면서 그 함대에 합승하시는 거죠. 그 함대에 타고 여러분들이 예, 미래 가디언들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이미지들을 계속 상상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여러분들이 안에 에피마 심장과 우리가 이제 플라즈마 볼, 그 다음에 플라즈마 볼을 만들고 그 다음에 블루, 아멘티 화염, 오로라 화염, 아멘티 화염, 그 다음에 노미아 화염, 그래서 이렇게 주파수, 바이올렛 주파수까지 끓여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내가 이거를 원하고 또 원하는 거죠. 그게 소망입니다. 내가 가장 평화로운 상태가 되기를 바라는, 내가 아름다운 상태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함께 키워가는 거죠. 예, 코크레이션 하는 아름브라 공예들, 예, 우리의 선배 가디언들, 그 선배 가디언이면서 우리의 조상이면서 그렇습니다. 조상이면서 선배이면서 예, 그들이 신근원의 뜻을 대변하면서 예, 에피 의식장에 에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한테 전달해주고 있는 거죠. 예, 유나버스에 감사하고 가디언들한테 감사하고 그리고 그들과 우리 코크레이션 할 거를 약속하고 우리 카르마를 풀어낼 수 있는 이 사제단의 키를 받는 그날까지 예,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지금 끝에서 예, 인트레인 하느라고 탑승 하셔야 되니 완벽하게 탑승해서 자리에 앉으셔야죠. 예, 자리에 앉은 지금은 여기 탈까 말까 망설이는 그런 시간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섀도우가 무서워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섀도우 때문에 하도 그 저승사자가 개뻥을 쳐놔가지고 개뻥을 친 거죠. 저렇게 얼굴을 바꿔가면서 다가오는데 안 속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두려운 거죠. 예, 그들이 아무리 두려운 모습을 해도 저건 홀로그램이고 쟤네들이 가짜로 꾸며낸 이미지라는 걸 알면은 우리는 그렇게 이제 두려울 게 없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FA 개뻥 전술에 안 넘어가서 나는 두렵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신하는 마음들이 필요하고요. 예, 두려움 선택이라고 우리가 계속 얘기한 것처럼 난 이제 두렵지 않기로 선택한다. 예, 그래서 이 세계를 탐구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내 사원들을 그냥 자동으로 넘어가 버렸는데 예, 사원들을 정화해 가는 거죠. 우리 몸은 내 안에 누가 있습니까? 예, 신근원이 있기 때문에 내 몸이 성전입니다. 내 몸이 성전이고 템플이고 사원이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치유하는 거죠. 이 성전의 이 신근원의 빛을 깨워서 성전을 깨끗하게 지금 치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하러 온 거니까요. 예, 여러분들이 섀도우도 이 안에 당연히 섀도우가 있는데 얘네들을 내쫓으면 우리는 정화할 게 없잖아요. 온 이유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섀도우는 운명적인 겁니다. 예, 필연적이고 나의 존재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이제 아누비스 섀도우 1밀도 살펴봤고요. 예, 내일은 또 하루 종일 연구해가지고 델피 섀도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긴 시간 계속 수고 많이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